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나 주제통합적 읽기, 그러니까 주제통합 지문이거든요. 보통 A어 지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문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논리학 지문을 읽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논리학 지문에 사용되는 용법, 사용법이 낯설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답률이나 오답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실수가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내 읽기 습관이나 문제풀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 안 푼 사람은요, 미리 풀어보고 나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지문 이제부터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통적인 윤리학은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 자, 길 때는요 하나만 볼게요. 선 A 또는 B라고 하면 A만, 선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옳고, 옳다는 건 C, 그런 건 B,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했거든요.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 용어를 해명해서 객관적인 근거, 시비 판단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이 도덕 문장인데 진리적 합성을, 즉 참 또는 거짓을 뜻하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대요. 첫 문단에 대해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통적인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도덕 용어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용어를 해명함으로써 뭘 찾고자 했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비 판단의 근거를 찾고자 했대요. 그런데 자, 우리 주인공입니다. 누구는 A어는 도덕 문장이라고 쓸게.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도덕 용어를 담고 있는 문장이겠죠.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죠. 그 얘기를 논증할 겁니다. 그럼 A어의 얘기는 전통 윤리학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네요. 관점의 대립입니다. 그러면 A어는 객관적 시비 판단의 근거를 도덕 문장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객관적 시비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건 진리 적합성과 관련된 요소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가진 모든 문장은, 항상 주의하십시오.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진리적 합성을 갖고 있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석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냐면 종합적인 문장이 있어요. 종합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문장은 어떤 거냐? 단어의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종합 문장은 어떤 거냐?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 문장이나 종합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문장은. 이게 A어의 주장입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의 예로 선은 A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이 선이라는 주어와 A라는 서술어가 포함관계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선은 A다라는 단어 정의 혹은 주어 서술의 포함관계 이런 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은 A다라는 문장, 도덕 문장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문장은 분석 문장도 아니고 종합 문장도 아니어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입니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라면 내면 할 때 조건과 효과입니다. 사실 썼다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면 무슨 문장이죠? 종합 문장인 거네요. 종합 문장.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이죠. 표현한 문장이라면 라면 내면 할 때 조건입니다.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해 볼게요. A어가 한 말입니다. A어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도둑질은 나쁘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이 문장을 사람들이 혼동한대요. 어떤 걸로 혼동하냐면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이 한편으로는 사실을 썼을 수 있대. 그러면 사실을 쓰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종합 문장이에요. 사실적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걸 표현적 용법이라고 했거든. 사실을 쓰느냐, 감정을 쓰느냐. 사실과 감정이라는 내용의 차이. 사실을 쓴 문장일 수도 있고 감정을 쓴 문장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요런 문장하고 요런 문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혼동한다는 겁니다. 혼동. 두 가지 요소를 서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 게 혼동이에요. 얘네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A와 A-를 분간할 수 없어. 이게 혼동입니다. 근데 혼돈이란 말이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고 올게. 혼돈은 뭐냐면 카오스, 무질서하다 이런 거예요. A와 B를 혼동했다. A를 B로 착각했다라고 할 땐 혼동인 거고 지금 우리 교실은 혼돈이다, 무질서하다, 카오스다 이럴 때는 혼돈입니다. 혼돈하고 혼동은 헷갈리기 좋으니까 착각하지 말고요.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그런 말의 태도입니다.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다 A어 얘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어요.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주장을 부정하는 극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에이어가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말하는 기본 가정, 뭐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비 판단의 기준이 있다. 한번 써볼까요?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된 도덕 주체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시비 판단의 근거가 어떻다? 존재한다. 라는 게 가정이었다면 에이어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시비 판단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왜 혼돈하냐면 감정을 담은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도둑질은 나쁘다니 라고 하는 문장을 도둑질은 나쁘다는 사회적 사실을 쓴 걸로 혼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논리학 지문은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낯설게 용어를 정의해 줍니다. 우리 도덕 문장이란 말 잘 모르고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런 말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용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용어가 낯설고 용어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냐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통 윤리학이 말했던 도덕적인 문장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거네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 중에 혹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거나 그 해당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잠깐 끊어갈게요.